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억하세요?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측해서 범죄자를 체포한다는 그 설정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한때는 그저 기발한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상상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속속 도입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AI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해서 경찰 순찰 경로를 짜주고 심지어 판사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시대가 온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AI는 인간 판사가 가진 편견을 넘어선 정말 데이터에만 기반한 공정한 심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더 교묘하게 만들고 더 크게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재범 예측 알고리즘 컴파스에 대한 프로퍼블리카의 충격적인 탐사 보도를 시작으로 AI가 어떻게 편견을 학습하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 치안은 어디까지 왔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대안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컴파스 시스템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대체 이건 뭔가요? 아, 컴파스는 대체 제재를 위한 교정 대상자 관리 프로파일링이라는 긴 이름의 약자인데요. 와, 기네요. 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판사나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이 앞으로 2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즉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쓰는 여러 AI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AI 점쟁이 같은 거네요. 피고인의 미래를 예측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렇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137개 항목의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요. 과거 범죄 이력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 중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나?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걸 바탕으로 재범 위험도, 폭력 재범 위험도 같은 점수를 1점에서 10점까지 매겨서 판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탐사 보도를 유명한 프로퍼블리카가 이 시스템을 검증대에 올린 거군요. 어떻게 분석했나요? 네, 분석 방식이 아주 철저했어요.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1만 명이요? 네. 그리고 컴파스가 매겼던 재범 위험 점수랑 그 사람들이 이후 2년 동안 실제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하나 다 대조해 본 거죠. 시스템의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나 잘 맞췄는지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적표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솔직히 이런 중요한 데 쓰이는 시스템이면 정확도가 최소 90%는 넘어야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대치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전체적인 재범 예측 정확도는 61%였어요. 61%요? 잠깐만요. 학교 시험이었으면 이거 낙제 점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죠. 폭력 범죄 재범 예측 정확도는 고작 20%에 불과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데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법정에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에 쓰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탐사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전체 정확도 수치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예측을 틀릴 때 어떤 종류의 실수를 저지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어떤 종류의 실수요? 겉으로만 보면 컴파스는 인종적으로 꽤 공평해 보였어요. 흑인 피고인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63%, 백인 피고인은 59%로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정도면 비슷하네요. 네, 이 정도면 인종 편향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프로퍼빌리카는 그 실수의 내용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아, 그러니까 맞춘 건 비슷한데 틀리는 방식이 인종별로 완전히 달랐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긍정, 그러니까 false positive 오류입니다.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을 고위험군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흑인 피고인에게서 백인보다 거의 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흑인은 45%,
백인은 23%였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다시 말해, 아무 잘못 없이 조용히 살 흑인 2명 중 거의 1명꼴로 당신은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잘못 찍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인은 4명 중 1명꼴이고요. 이건 그냥 작은 오차가 아니라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시스템적인 편견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유형의 오류는 더 기가 막힙니다. 잘못된 부정, 즉 false negative 오류.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를 위험한 사람을 저위험군이라고 잘못 분류하는 경우예요. 설마? 이것도 인종별로 차이가 있었나요? 네,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실제 재범을 저지른 백인 피고인이 저위험군으로 잘못 분류될 확률이 흑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백인은 48%, 흑인은 28%였죠. 와, 이건 정말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억울한 흑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위험한 백인은 사회로 풀려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구조라니. 심지어 프로퍼블리카는 과거 범죄 기록이나 나이, 성별 같은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분석했는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험 점수를 받을 확률이 일반 재범에서 45%, 폭력 재범에서 무려 77%나 더 높았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AI 개발자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일부러 이렇게 프로그래밍한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럼 원인이 뭔가요? 답은 AI가 먹고 배우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AI 자체는 감정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패턴을 찾아낼 뿐이죠.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지적하듯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 오래된 격언이 여기서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AI에게 먹이로 준 데이터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역사적으로 편향된 경찰의 체포 기록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기사에 소개된 시카고 대학의 연구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연구팀이 범죄 예측 AI를 만들었는데 예측 정확도가 무려 90%에 달했어요. 90%요? 네. 하지만 그 결과를 뜯어보니 시카고에 사는 20대 흑인 남성의 56%가 잠재적 범죄 용의자 목록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90%라는 정확도 뒤에 그런 끔찍한 결과가 숨어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무서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AI가 과거에 편향된 체포 기록을 학습해서 소수인종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이 범죄 위험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둘째, 경찰은 그 예측을 믿고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죠. 셋째, 경찰이 더 많이 깔리니 당연히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신 검문을 당하고 사소한 위반으로도 체포되는 건수가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롭게 쌓인 체포 데이터가 다시 AI에게 입력돼요. 그럼 AI 입장에서는 거봐, 내 예측이 맞았잖아 하면서 기존의 편견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악순환이네요. 예측이 현실을 만들어버리고 그 현실이 다시 예측을 정당화하는 정말 교묘한 함정입니다. 아마존의 채용 AI 사례도 똑같은 구조예요. 지난 10년간 주로 남성 엔지니어를 채용했던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이 AI가 이력서에 여성 체스클럽 회장 같은 단어가 들어간 지원자에게 감점을 주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개발자들이 인종이나 성별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아예 데이터에서 빼버렸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AI가 우편번호, 졸업한 학교, 심지어 즐기는 취미활동 같은 대리 지표를 통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탈락했었구나 하고 스스로 편견을 학습하고 재현해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교활하고 어려운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데이터처럼 보여도 그 안에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숨어 있고 AI는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죠. 이런 무서운 함정을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상황이 궁금해지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AI 기반의 과학 치안 기술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함정을 잘 피해가고 있을까요? 네, ETRI나 KIST 같은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도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 AI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수많은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가령
심야 시간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계속 따라가는 패턴을 포착하면 AI가 그 시간대와 장소의 과거 범죄 이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내주는 식이죠. 특정 인물을 여러 CCTV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하는 사람 재식별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리캐스라는 시스템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더라고요. 11투 신고 데이터 같은 치안 정보뿐만 아니라 인구, 날씨, 심지어 그 지역의 실업률 같은 공공 데이터까지 다 끌어와서 분석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을 가로, 세로 100m짜리 격자로 짧게 나누고 이 시간 단위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해서 가장 효과적인 순찰 경로를 순찰차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전송해주는 방식이죠. 물론 이런 기술의 순기능도 무시할 순 없겠죠. 알체라 자료를 보니까 서울 서초구에서 범죄 예측 지도를 활용하거나 광주시에서 CCTV 분석으로 실종된 치매 노인을 3분 만에 찾아낸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히 엄청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미국의 컴파스 사례처럼 잠재적인 통계적 편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고 보니 관련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나 CCTV 사생활 침해 문제는 많이 언급하는데 프로퍼블리카가 했던 것처럼 우리 시스템이 특정 동네나 특정 소득계층에 불리한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같은 편향성 검증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라는 무엇을 도입할지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 기술을 어떻게 공정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별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정말 강력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결함을 가질 수 있는 도구네요. 그럼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AI를 고쳐 쓸 방법이 있을까요? 다양히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영어로는 Explainable AI, 줄여서 XAI라는 개념입니다. 설명 가능한 AI라? 이름만 들어서는 AI가 자기 결정을 설명해 준다는 뜻 같은데요. 정확해요. 기존의 AI, 특히 딥러닝 같은 고성능 AI는 흔히 블랙박스에 비유됩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정답이 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은 개발자조차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XAI는 바로 이 블랙박스를 열어서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도는 8점이라고 결과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과거 절도 전과가 3건 있고 현재 실업 상태며 설문지 58번 항목에 부정적으로 답한 것을 주요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그 결정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혹은 편향된 요소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법적인 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나 최근 개정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I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생긴 거죠. 이건 블랙박스 AI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적, 제도적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성능이 좋은 최신 기술일수록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AI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거기에 기술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그래프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설명 가능성 사이에는 서로 부딪히는, 즉 상충 관계가 존재합니다. 아,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관계군요. 네. 비유하자면 설명하기 쉬운 AI는 마치 레시피가 공개된 간단한 요리 같아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떤 맛이 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맛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죠. 반면에 딥러닝 같은 고성능 블랙박스 AI는 대대손손 비밀 레시피로 전수되는 맛집 같아요. 아하, 결과물인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xAI는 이 비밀 맛집 주방에 투명한 창문을 내서 맛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리 과정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비유네요. 결국 우리는 약간의 정확도를 희생하더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설명은 좀 어렵더라도 최고의 예측 성능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개발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범죄를 예측하는 AI라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꿈에서 시작해서 컴파스 시스템이 보여준 인종 편향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했고 한국의 기술 도입 현황과 xAI라는 대안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핵심적인 딜레마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프리캐스처럼 한정된 경찰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이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프로퍼블리카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의 날카로운 편향성 감사, 그리고 xAI 기술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같은 투명성 확보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의도치 않게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적 불평등을 자동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봤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AI는 전부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즉 사전 범죄를 예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강력한 분석 기술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기술을 단순히 누구를 체포할지 예측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 자체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즉, 어디에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지 예측하는 데 AI를 쓰는 거죠. 사전 범죄 예측이 아닌 사전 성공, 알고리즘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런 따뜻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할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